네, 정치부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손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송 기자, 이준석 대표가 앞서 본 대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번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됩니까?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 낮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입니다. 예. 이 원내대표 간 합의 서명에서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는데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뒤집은 전례 찾아보기 어렵고요. 만약 재협상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면 민주당은 아마 이 합의안 이대로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. 예. 이때 질 부담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이 합의를 번복하는 국민의힘 부담보다는 적을 겁니다. 또 본회의 사회권을 쥔 게 박병석 의장이잖아요. 이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. 예. 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합의안에 이제 찬성한 상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설령 국민의힘이 반대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민주당 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얻는 게 없고 남는 거는 당내 분란뿐이게 될 겁니다. 예. 자,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번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발언한 어떤 배경을 우리가 짚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 목요일 밤에 이준석 대표가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당 윤리위에 징계 회부가 됐고요.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이 수사권 폐지에 합의를 했잖아요. 근데 보수층에서는 이 반발이 상당합니다. 그래서 이 대표가 이 합의 자체를 완전히 뒤집으려는 의도보다는 이 결정에 좀 당위성을 뒤엎으려는 거다.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 협상을 주도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좀 정치적 타격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최근에 이 대표의 이 당내 입지를 좀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라는 건데요.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법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 여야가 이제 줄다리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.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가 박민철 기자 리포트에서 본 대로 윤석열 당선인도 수위나 구체성은 다르지만 어찌됐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단 말이죠. 그러면 윤 당선인의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일단은 법 체계를 좀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 확실히 방점이 찍힌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하지만 이제 취임 후에 윤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건 그렇고 내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원래 예정돼 있었잖아요.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연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한 후보자 측이 청문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. 예. 한 후보자 지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로펌의 고액 고문료 논란이라든지 배우자 재산 증식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필수 자료를 안 낸 상태에서 청문회 하는 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. 예. 이제 이런 반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몽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일정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사실 양쪽 입장이 팽팽하고 강경하기 때문에 내일 예정된 시간에 실제 청문회가 이뤄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특히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수사권 폐지 법안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. 예. 다양한 힘겨루기 양상이 예상됩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. 손소영 기자였습니다.